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일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난감한 상황에 처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2번이나 동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처음으로 회사 선배의 초대로 놀러 갔을 때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선배는 제 입사 시 사수였으며 같은 고시원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혼자 고시원에서 주말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외로울지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 선배가 부자측으로 장가를 간다는 소식에 부러워했지만 그 선배는 항상 힘들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선배의 결혼식에 처음으로 가는 것이라서 머리도 자르고 깔끔한 옷을 입고 간단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선배 부부가 살고 계신 아파트를 봤는데 정말 놀랍게도 복층 아파트였고 정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처음 봤는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결혼 선물로 아파트 말고도 형실님 병의로 건물과 땅도 받았다고 하네요. 선배는 상견례를 하기 전까지는 그의 부모님 댁에 살았다가 결혼 후부터는 이렇게 큰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좋았지만 막상 살다 보니 좋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배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 큰 집을 사주면서 잔인 어른의 조건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결혼 선물은 맞지만 조건을 잘 지켜준다면 더 크고 비싼 집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조건은 형수님께서 20대 쌍둥이 여동생 2명이 결혼할 때까지 같이 데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세상에는 처녀들이 서울에서 각자 지내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선배와 형식님께서 사는 큰 금액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선배는 연애할 때부터 신혼 측구할 돈은 없는데 형수님만 결혼하자고 한다며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집에 선배 부부와 쌍둥이 처자들이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인 어른의 남다른 스케일에 놀라서 뭐하시나 물었더니 시골에서 큰 소농장 등 여러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소고기는 원 없이 먹겠다며 부럽다고 하더군요. 오늘 배가 너무 부르게 먹이셔서 내일까지 놀고 가도 된다는 말씀을 들으며 선배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약 10시쯤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면서 실제로 보았을 때는 더욱 미인이어서 인사를 하며 정말 미인이시네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선배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면 답답하고 딱딱한 분위기가 되곤 했었는데 두 처자분들이 와서 텐션이 올라가고 오랜만에 술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셔서 너무 늦게까지 머물러 있었는데 선배께서 내일까지 놀고 가도 된다면서 게스트룸에 준비해둔 추리닝과 수건을 주시며 쉽게 갔다 오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내일이 될 때까지 놀고 가야 한다는 약속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막내 처제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죄가 있어서 잘못된 방에 들어온 줄 알았지만 잡아당기며 침대에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진한 키스를 나누다가 사귀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잠에 들었는데 긴 머리를 한 여자분이 저를 건드리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잘 알아볼 수 없었지만 형수님이 아닌 다른 여자분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저는 막내 처제가 온 줄 알고 같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와 함께 자고 싶냐고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안아주고 다시 잠이 들었지만 밑에서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자세히 보니 막내 처제 대신 둘째 처제가 있었으며 그녀는 제 바지를 벗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둘째 처제를 침대에서 밀쳐내버렸습니다. 이전에 막내와 방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인하였지만 막내가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로 방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막내와 둘째 처제가 서로 만나보기로 약속한 것도 들었지만 둘째 처제는 마음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살면서 여자에게 고백받아본 적도 없고 적극적인 표현을 받아본 적도 없어서 두 여자들에게 동시에 고백을 받은 것에 대해 난감해졌습니다. 일단 마음을 잘 알았다며 다음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였더니 그녀는 싫다면서 방을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나가려고 하거나 그녀를 내보내려고 하면 소리 지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둘이 앉아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일단 알았다며 흥분한 둘째 처제를 달래어서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몇 시간 후 아침이 되어 나는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선배가 연락을 하여 언제 가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선배에게 내 연락처를 물어보며 내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처제는 서로 연락을 자주 하였습니다. 몇 달 후 막내 처제가 찾아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모르는 것 같다며 사실대로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막내 처제에게 마음이 있지만 둘째 처제에게 미안해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녀들과의 관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후 선배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이 시끄러워진 것에 대해 말했을 때 그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며 나를 비난하지 않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또 잘하면 자신과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난을 치며 도움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 후 막내 처제와 연락이 끊긴 지 한 달이 지나고 퇴근길에 고시원 앞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말했고 우리는 그날부터 현재까지 스스로를 위한 파트너로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둘째 처제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서로가 아닌 동료처럼 편하게 대화합니다. 또 커플이 된 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회사 선배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다면을 응원하며 결혼 후에는 함께 부모님께 인사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